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1일 무술 첫번째 기사 1427년 명성덕 2년 대신들이 계속해서 양녕대군을 출입시키지 말 것을 청했으나 윤허하지 않다. 대사원 최세관, 의사관 김섭 등이 관할을 비워놓고 양녕대군 이제를 다시는 불러다 보지 말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좌의정 황희 찬성 권진 예조판서 허조 예조판서 신상 병조판서 황상 현조 참판 신계 공조 참판 이천 호조 참의 한유문 등이 계하기를 전하께서 죄를 대우하시는 마음은 실로 대순이 그 아우상을 서호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신등의 천견으로 어찌 간하고 호소하리오마는 그러나 신등의 생각으로는 다만 후대는 할 것이오나 밀접하게 가까이 할 일은 아니오니 진실로 대간들의 말한 대로입니다. 전하께서 대간이 청한 것을 굽어 조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대간이 또 상소하기를 양녕대군 죄를 다시는 불러다 보지 마실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연명으로 극력간하였어도 허락하심을 받지 못하와 분통하고 억울하와 감히 지극한 충정으로서 다시 성총을 괴롭히오니 황공하기 말할 수 없습니다. 신등은 간절히 엎드려 생각하오니 일이 의리에 합당하면 신하들은 당연히 말해야 하고 말이 이치에 정당하면 임금은 반드시 쫓아야 할 것이니 이것이 신등이 죽기를 다하고 말씀을 우리지 않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태공 공정대왕의 소명하신 교훈이 일성같이 밝으시니 이는 진실로 전하께서 준수하시어 어기시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이러므로 정부와 여러 조가 또한 모두 거듭 간청한 것이온데 허락하시는 말씀은 내리시지 아니하고 신등으로 하여금 오늘과 같은 날을 다시는 아뢰지 말라고 명하시기까지 하시니 신등은 되새기고 되새기어 생각해 보아도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나이다. 어찌 이다지도 태종의 유훈을 생각하지 않으시고 또 신하들의 간청까지도 거스르시나이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위로 태종의 교훈을 아르시고 아래로 신등의 말을 채택하시와 언정을 끊어버리시고 판단을 밝게 하셔서 다시는 접견하지 마시어 어지럽게 될 싹을 막으시옵소서. 만일 신등의 말을 옳지 않다고 여기시거든 신등의 죄를 다스려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알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1일 무술 두번째 기사 대오군 이진이 상소한 전라도 신관영의 지리적 군사적 단점에 대한 개선 방안. 신진이 건일의 명령을 받잡고 강진 땅에 가서 업승을 쌓을 만한 곳을 보다가 그 길에 전라도의 원수부가 전날의 도강현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 생각하건대 조정께서 연해변을 위하여 불시의 걱정을 방비함이 지극하다 하겠습니다마는 장흥, 강진, 해진, 세고울은 바닷가이면서도 내상에 인접해 있어서 그것이 지세로는 믿음직하다 하겠으나 그 지형으로 따져보면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내상은 사방으로 통로가 좁고 험하여 말을 타고도 짝지어 갈 수가 없고 걸어도 대오를 지어 갈 수가 없어서 출입하기가 곤란합니다. 혹시 왜구가 틈을 타서 갑자기 들어와 세고울을 노략질한다면 신이 걱정하기는 아군의 병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란히 대열을 지어 일제히 나갈 수가 없으니 어찌 임기응변으로 적군을 제어할 수 있겠습니까? 인접한 지역에서도 그러하온데 더구나 서로 떨어져 있는 고울들이야 더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지금은 성은이 널리 퍼져 있으며 해구들도 숨이 죽어 감히 침노하지 못하므로 변방이 걱정이 없게 되고 백성들도 싸움을 모르게 되고 농업에 안정되어 노소가 모두 태평하게 지내니 실로 우리나라의 옛날에도 일찍이 없었던 태평성대이옵니다. 그러하오나 태평할 때에는 난리를 생각하여야 되고 편안할 때는 위태함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오니 변방을 수비하는 방책을 어찌 하루라도 강구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시로 일 없는 때를 당하여 미리 상상께서 유념하셔야 하겠기로 삼가 좁은 소견을 가지고 신국 관영에 대한 편불편을 조목으로 나누어 아래오니 거룩하신 재량으로 굽어 살피시기를 엎드려 바라나이다.
신이 광주의 구영을 보니 형세의 훌륭함과 냇물의 유리함과 토지의 기름짐과 토목의 풍부함이 대장의 군영이 되기에 적당하고, 또 남쪽 지방의 중앙으로서 통로들이 모두 평탄하여 실로 방어의 요충이 될 만하니 이는 구영의 편이한 첫째 조건이고, 군정은 전말을 가꾸는 일이 선결 문제인데 군영의 성밖은 사방이 편편하게 느르고 큰 내가 둘러 흐르며 호표의 작해나 도적의 걱정도 없어서 말을 그리기에 편리하기는 구영 같은 데가 없으니 이는 편이한 둘째의 조건이고, 구영은 성의 주변에 평온이 질펀한데 토양이 기름지고 지질이 비옥하여 비록 심한 가뭄을 만날지라도 물대기가 편리하여 흉년들 염려가 없으므로 힘을 써서 경작하면 군량의 공급에도 도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이는 구영의 편이한 셋째 조건이오니, 이 세 가지는 특히 그 대강만 든 것이었고 그 밖의 편리는 이루다 들 수 없사온데, 이제 도강의 내상은 그렇지 아니하와 공벽한 산골에 붙어서 높은 산들에 둘러 있어 산에 올라 내려다 보면 성 안의 형편을 환하게 알게 되고 화살로 내리 쏠 수가 있으니 이는 그 편이하지 못한 첫째 조건이고, 지금 내상의 서편이 해진과 영암에 인접된 산길이 험하고 좁아서 겨우 말 한 마리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이고, 동으로는 장흥에 이르기까지 벼랑길이 되어서 말을 쌍으로 물고 갈 수 없는 곳이 20열이나 되었고, 북에는 높은 산이 있어서 사람이나 말이 감히 올라갈 수가 없게 되어 있고, 남으로는 강진에 연해 있는데 길이 몹시 꾸불꾸불해서 만일 급한 경보가 있어서 군사를 일으키거나 군중을 동원하려면 창졸간의 적군에게 달려가기가 어려우니 그 편히하지 못한 둘째 조건이요, 산 언덕과 골짜기 사이에 사방으로 말을 먹여 기를 만한 병원이 없어 그로 인하여 전쟁에 쓸 말들이 마구간에만 들어박히어 나날이 여위어 가게 되니 이는 큰 편히하지 못한 셋째 조건이요, 원수의 관하가 멀리 남쪽 변방에 치우쳐 있어서 강진이 제일 가깝고 장흥이 그 다음이며 해진 영암이 그 다음이온데, 장흥을 거쳐서 동으로 광야릉을 가든지 순천을 가든지 하려면 두어 밤 자야만 도착하게 되고, 영암을 거쳐서 서쪽으로 큰 강을 건너고 높은 제를 건너서 고창과 부안에 이르려면 3-4일 길이 되며, 북으로 진포의 변방인 용안 옥구에 이르려면 꼬박 5일이 걸려야만 도착하게 되오니 만일 급한 일이 있으면 제대로 시일을 대어 방할 수가 없을 것이 뻔합니다. 이는 그 편히하지 못한 넷째 조건이요, 내상은 군무가 번잡하고 분주한 곳인데 서쪽 북쪽 먼 고을의 아전들이 양식을 싸가 들고 공문서를 가지고서 다른 질로 4-5일을 쫓아와야 하니 아전들의 노고뿐 아니라 군사일이 이 때문에 완만하게 되고 수령들이 이 때문에 문책을 당하게 되니 이는 그 편히하지 못한 다섯째 조건이요, 지금 원수부의 영역 내에서 종군하는 사람들이 많이는 구영 근처의 사람들로서 당번으로 교대하는데 추위와 더위를 불구하고 비와 바람을 무릅쓰면서 험한 길처에 뒹굴고 진흙바닥에 시달리어 사람과 말들의 고생이 진실로 말할 수 없으며, 또 신령 부근은 타발과 우편이 응성하여 수륙 양면의 처치사와 절제사들이 변방 경계와 통신 연락이며 군대 지휘와 마필 징발의 그 노고를 이기지 못함이 또 안타깝고 가엾습니다. 이것이 그 편히하지 못한 여섯째 조건이요, 바다로 온 왜구가 만일 속인 술책으로 진포 등지의 형체를 나타내어 천천히 침범하기를 꾀하면서 머뭇머뭇하고 나오지 않다가 우리 원수의 군대가 겨우 그들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될 무렵을 기다려서 적병이 기마대로서 밤중에 빠른 배를 타고 갑자기 도강으로 들어오면 신이 두려워하건대 원수는 미쳐 돌아갈 새가 없고 성을 지키던 고단한 병졸들이 형세가 약하고 힘이 떨어져서 마침내 화를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니, 만일 그렇게 되면 성중에 있는 병기나 구량은 도적들의 차지가 되어버리어 후에 막급일 것이니 이는 그 편히하지 못한 일곱째 조건입니다. 신구영의 편불편이 대개 이러하고, 또한 신이 그일의 명을 받자와 역마로 달려가서 겨우 여산길처에 접어들었더니 사람들이 모두 말하기를 경차관이 일부러 내려오는 것은 필시 원수부 군영에 관한 일인가 보다 하고 강진에 이르러서는 어리석은 병졸들은 모두 말하기를
이 행차는 필시 군영 옮기는 일일 것이라 하니 그들이 구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이 오래일수록 더욱 간절함이 이러합니다. 다만 구영이 광주 지경에 있어서 광주에 쓰는 군영을 제일 싫어하는 끝에 일찍이 감사에게 아뢰어 그 청사를 헐어서 그 제목과 기하를 이웃과 울과 나누어 쓰고 오직 석성과 누각만은 온전하게 전날과 같이 있습니다. 만일 영광의 성 쌓는 공력을 옮겨서 청사를 옛날 터에다 짓는다면 힘이 덜 들고 성공하기가 빠를 것이옵니다. 신이 생각하옵건대 말해야 할 일이 있는데도 몰라서 말하지 못하면 지혜의 부족으로 돌릴 뿐이지만은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것은 참으로 충성치 못한 것이옵기로 이에 변변치 못한 소견을 베풀어서 감히 성총을 번거롭게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특히 허락하시는 분부를 내리시어 원수부를 구영에 복귀시킴으로써 군사의 기운을 돋우어 주고 지방의 군정에 순응하여 도강에 있는 성으로서는 강진의 진을 만들고 강진의 성 쌓는 힘으로 청사를 구영에다 지으며 옛 고을의 좋은 점을 이용하고 성 쌓는 노역도 전략될 것이오며 고쳐 지키는 방비를 엄중히 하면 미래의 걱정도 없어질 것입니다. 전하께서는 신의 졸렬한 계책을 굽어 살피시와 신의 병방수비하는 좁은 소견을 채택하신다면 군과 민이 다행이요 국가에 다행이 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1일 무술 세 번째 기사. 창성이 요구한 표피와 호피를 주게 한다. 표피 4장, 호피 10장을 요구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1일 무술 네 번째 기사. 판사역 원사 김을현을 보내 잡생마 600피를 영솔하고 요동도사에 가게 하다. 초운으로 무역할 잡생마 600피를 영솔하고 요동도사에 가게 하였다. 그 자문에 이르기를 선덕 2년 4월 21일 험차대감 창성 윤봉 등 관원이 치규를 받들고 우리나라에 왔을 때 왕은 말 5,000피를 골라 보내어 구경에 충당하게 하라 하였기에 이제 이미 먼저 판출된 잡생마 600피를 우선 초운으로 하여 배신 김을현을 시켜서 영술하고 요동도사에 나아가 한 차례 끊어주는 동시에 공문이 처벌하는 데에도 합의해서 하게 하노니 살펴 검사하여 한 달 시행하기를 청하며 아울러 받았다고 공문으로 회사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0일 기해 첫 번째 기사. 대사원 최사관, 좌사관 김섭 등이 양녕대군의 일을 청하니 끝내 윤허하지 않다. 관아의 문을 닫고 나아가 개하기를 신등이 전날의 연명으로 상소를 올려 양녕대군을 다시는 불러다 보지 마실 일을 청하였는데 정교에 이르시기를 다시 생각하겠다 하셨기에 신등이 다시 나왔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전날에 이미 다시 생각하겠다 하였으니 이것이 뭐 급한 일도 아니거니를 어찌 급급하게 하기를 이같이 하는가 하니 사강 등이 아뢰기를 전날에 신등이 보통 때에는 상소로 여러 번 청하였고 조계 때는 구두로 아뢰기를 한두 번이 아니었사온데 이제는 또 다시 생각하겠다고 말씀하시니 이 일은 의리로서 당연히 허락하여야 할 것이지 옳으냐 그르냐로 헤아려 생각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신등이 감히 청하는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거듭 생각해 보아도 내 뜻과 그대들 뜻이 맞지 아니하니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노라 하였다. 사강 등이 아뢰기를 전날에는 명하시기를 내가 다시 생각하겠다 하시기에 신등의 생각에는 하늘과 같은 마음이 돌아서게 된 것으로 여겨 기쁜 마음으로 물러갔었습니다마는 이제는 또 말씀하시기를 나의 뜻과 너희의 뜻이 맞지 아니하므로 될 수가 없다고 하시니 이렇게 하면 신등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일이 비록 신등의 말이라 할지라도 어리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면 듣지 아니할 수가 없을 것이며 더군다나 태종의 밝으신 훈계가 있사온데 그래도 좋지 않으실 리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에 있어서 허락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이는 신등의 정성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오니 청하옵건대 신등을 파면하시고 현량한 희로 받고 제수하시면 반드시 지극한 정성으로 극진히 간하여 높으신 마음을 바로 쓰게 할 사람이 있사오리이다 하였다. 그러나 임금이 끝내 윤회하지 아니하였다. 날이 저물었어야 그대로 물러갔다. 밀당이구나.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0일 기해 두 번째 기사 휘빈이 봉궁에 돌아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0일 기해 세 번째 기사 창승이 요구한 조그만 칼 5벌을 주게 하다. 임금이 명하여 만들어 주되 은장식은 그만두게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3일 경자 첫 번째 기사 백은이 수원에서 오니 권진 등을 보내 한강루에서 맞이하여 위로잔치를 하다. 찬성권진 공조참판 이천 조하대원 김맹승을 명하여 한강루에 맞이하여 잔치로 위로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3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재릉의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3일 경자 세 번째 기사 윤봉의 청에 따라 이빈의 아내에게 쌀과 콩 등을 내리다. 소금, 간장 등을 내렸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두 번째 기사 백은이 예골하니 건정전에서 다리를 행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세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네 번째 기사 대사원 최사강, 우사관, 김섭 등이 사직하기를 청한 이유는 하지 않다. 대간이 대궐들에 나와 양녕대군 이제를 다시는 불러다 보지 마시기를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대사원 최사강, 우사관, 김섭 등이 관아의 문을 닫고 사직하기를 양녕대군 죄는 광폐하여 천성을 잃어버리고 죄와 악이 쌓일 대로 쌓였기에 우리 태종께서 부자의 지정으로도 오히려 사정을 두지 못하시고 종묘에 고하시고 신민에게 알리시고서 언정을 끊고 내쫓아버리고는 출입을 엄하게 금하고 사람의 왕래하는 것도 끊어버리시었으니 이는 종묘사직의 만년 대계를 위하심이고 지극히 밝고도 기쁘신 일이온데 이제 우리 전하께서는 태종의 뜻을 좋지 않으시고 빌미를 막는 경계를 삼가지 않으셔서 직접으로 만나보시기를 두 번이나 하시기로 신등이 분한 마음을 견디지 못하여 여러 번 상소로 힘을 다하여 청하였어도 허락하심을 받지 못한 것은 실로 신등의 지식과 도량이 어둡고 얕아서 정성이 성상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이니 감히 은간의 주기에 앉아서 성조를 더럽히고 있으면 마음에 참으로 부끄러움이 있사오니 청컨대 신등의 벼슬을 파면하여 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뜻을 내가 이미 다 알고 있으니 다시 더 여러 말 하지 말고 그대로 직무에 나아가라 하니 사강섭 등이 아뢰기를 전하의 명령을 어찌 감히 좋지 아니하오리까마는 신등은 직분이 은간의 자리에 있사온데 국가의 중대한 일을 가지고 여러 번 상소로 거듭 청하다가 성상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으니 무슨 면목으로 다시 그 관직에 나아가겠습니까? 옛사람이 말하기를 말하는 책임에 있는 자로서 그 말이 시행되지 못할 때는 물러가라 하였으니 신등은 관직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강은 두세 번 굳이 사퇴하였으나 끝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다섯 번째 기사 내관 이기를 보내 새 사신에게 별선을 대접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여섯 번째 기사 융중부를 대우군으로 삼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일곱 번째 기사 종자 곡식과 농량 곡식을 군자감의 곡식으로 때 맞추어 나누어 주라고 전지하다. 경기도사에게 전지하기를 종자할 곡식과 농량할 곡식을 군자감이 쌀과 콩과 잡곡으로 때를 맞추어 나누어 주라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4일 신축 여덟 번째 기사 지사의 원사 조충좌를 보내 잡생마 600피를 영솔하고 요동에 가게 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15일 임인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연명으로 양녕대군 이제의 일을 상소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근일에 양녕대군 이제의 일로 여러 번 상소로 아뢰었어도 허락하심을 얻지 못했기에 신등은 직임이
직위의 적임이 못됨을 두려워하와 사면의 글을 올렸던 바 그대로 벼슬에 나오라고 명하심으로 신등이 사퇴할 수가 없어서 억지로 관직에 나가고 있사오나 때때로 다시 생각하며 입을 다물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어서 우러러 거룩하신 위엄을 모독하오니 전전긍긍하옴을 이길 수가 없나이다. 신등이 생각하옵기로는 예로부터 사사로운 인정이 종사 일에 굴종하는 것은 대개 의리로는 태산보다 무거워서 사사 인정이 능히 그것을 덮을 수가 없기 때문에 죄라는 위인은 임금과 어버이에게 죄를 얻었고 종묘와 사직에 의리가 끊겨서 있으니 가히 종친으로 대우할 수가 없사오며 더구나 광패하고 부도덕하여 갈팡질팡하여 믿을 수가 없으니 비록 잠시 동안이라도 가까이 접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태종의 밝으신 훈계를 깎듯이 반드시 받듯이여 다시 불러다 보지 마심으로써 신민들의 바람을 안심되게 하시면 그보다 더 다행한 일이 없겠나이다 하였으나 개한 것이 보류되고 헌납조서한 지평 최호생이 개하기를 이 일은 종묘사직에 관계되는 일이오니 전하께서 끝내 허락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5일 이민 두번째 기사 악학 벌주와 봉상 판관 박연이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리다. 박연이 한 틀에 12개 달린 석경을 새로 만들어 올렸다. 처음에 중국의 황종의 경쇠로서 위주하였는데 3분의 1을 들고 더하여 12율관을 만들고 겸하여 웅진에서 생산되는 검은 기장으로 교정하고 남양에서 나오는 돌을 가지고 만들어 보니 소리와 가락이 잘 조화되는지라 그것으로 종묘와 조회 때의 음악을 삼은 것이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6일 계묘 첫번째 기사 월식하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6일 계묘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6일 계묘 세번째 기사 대간이 입골하여 양녕대군을 출입시키지 말 것을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6일 계묘 네번째 기사 개성유사에서 토관직 두기를 청했으나 허락하지 않다. 개하기를 이곳에도 평양부의 예에 의하여 토관직을 두기를 청합니다 하니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게 했는데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서울 가까운 지방에다 토관직을 설치하는 것은 경관과 비슷하게 되는 일이니 옳지 못합니다 하여 일이 안되고 말았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7일 갑진 첫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7일 갑진 두번째 기사 창승과 백은이 금강산 구경하러 강원도로 향하니 한승부 윤노환으로 접반사를 삼다. 윤봉이 흥인문 밖에서 병웅하고 임금도 또한 좌의정 황희 호조판서 안순 좌대은 김맹성을 명하여 전송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7일 갑진 세번째 기사 대간이 양녕대군의 일로 상소한 것을 허락을 청하니 다시 깨달지 말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8일 을사 첫번째 기사 윤봉이 예골하여 아우 중부에 대우군 된 것을 사례하다. 임금이 경회루에 맞아들여 잔치를 베풀어주고 세교기 2피를 주었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8일 을사 두번째 기사 주육을 양녕대군에게 내리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8일 을사 세번째 기사 명나라에 보낼 백호피를 배단 없이 잡아 올리라고 전지하다. 각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전날에 교지로 내렸던 백호피를 구하지 못했거든 억지로 구하지 말고 전날에 정했던 수량대로 값을 주어 널리 구할 것이며 또 미리 각 고을에 통지하여 가을을 기다려 배단 없이 잡아서 올리도록 하라 하였으니 대개 명나라에 보내려고 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5월 18일 을사 네 번째 기사 이연으로 하여금 제3운 잡생마 6피를 600피를 영소를 하여 요동으로 가게 하다. 얘도 잘못 적었네. 600피를 6피를.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경련에 나아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두 번째 기사 총재 이징석으로 하여금 금강산에 가서 창성 백언을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세 번째 기사 사련소로 하여금 성산 부원군 이직에게 날마다 소젖을 보내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네 번째 기사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예조에서 계하기를 비가 내리지 아니한 지가 이미 오래되오니 앞날이 염려됩니다. 옛 제도에 의하여 나를 받아서 기우제를 지내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다섯 번째 기사 수확이 적을 것 같은 보리, 밀은 상납지 말고 종자로 준비하게 하다. 황해도 감사가 계하기를 금년에 보리와 밀이 덜어는 포기가 쓰지 아니하고 다행히 포기가 쓴 것도 말라서 여물지 못하고 있으니 내년에 종자가 염려됩니다. 올해 정민년에 두 창고에 먼저 바칠 연근 보리는 상납하지 말고 제9월에 바치어서 종자로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여섯 번째 기사 외척 대신인 판부사 한장수를 재주기를 청하니 윤허하지 않다. 사무부에서 계하기를 조계라는 것은 여러 신하들과 널리 만나서 지도를 강론하기 위한 것인데 판부사 한장수는 임금을 돕고 백성을 편히 하는 일은 개하지 아니하고 윤인부, 최습, 이산과 같은 간사하고 잘고 무능한 무리들을 사사로이 사랑하여 이리저리 꾸며가지고 벼슬을 함부로 승진시켜서 외척 대신으로서의 의리에 어긋나니 죄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일곱 번째 기사 각도 수령들에 의한 관둔전의 폐해를 감사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라고 명하다. 호조에 전지하기를 각도의 수령들이 관둔전이라고 칭탁하고서 백성에게 배단을 끼치는 자가 있으니 감사들로 하여금 엄중히 조사하여 들추어내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19일 병호 여덟 번째 기사 병조에서 사신들이 오고 가는 평안도의 사관이나 역참의 개선책을 청하다. 병조에서 여러 관원이 진술한 말 중에서 가히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어 계하기를 평안도에 있는 사관이나 역참은 중국과 우리나라 사신들이 오고 가고 맞고 보내는 일이 다른 도에 갑절이나 되어 역호가 초라하고 잔약하니 청컨대 보충군과 혁파된 사사의 종들로 장정 명식을 1호로 삼아 역의 작고 큼에 따라 조역으로 6호나 7호씩을 더 배정하되 사사의 종은 전운노라고 일컫고 보충군은 관부라고 일컫게 하여 그 구분전으로서 역을 정하되 각 고을의 부근에 있는 군자감 토지를 농토로 주고 그 토지를 경작하던 자에게는 도망하여 없어진 호구가 경작하던 토지와 근처에 있는 공전으로 주며 또 조역이 된 보충군 속에 만일 말을 다룰 만한 자가 있으면 그 도의 토관으로 위령의 직에 임명하고 포상하며 각 역참의 구실아지로 들어와 거주하는 사람 중에 별일이 없는 자가 있으면 모두 구율하여 다른 노역을 시키지 말고 객관에 조력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정리 첫 번째 기사 경련에 나아가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정리 두 번째 기사 한평부원군 조연 등이 양녕대군의 궁중 출입이 불가함을 상소하나 윤허하지 않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정리 세 번째 기사 죽은 의성군 남원의 과전을 아내 수신의 것으로 삼아 도로 주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정리 네 번째 기사 나를 받아 기우제를 지내게 하다. 가뭄이 들 징조가 있으니 각도에 나를 받아 기우제를 지내게 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모신 첫 번째 기사 조회를 받고 정사를 보다. 형조에서 계하기를 전라도 돌산 천호 하흥이 그의 족제인 전 연안부사 하지둔과 함께 백야도에 가서 사냥을 하려고 밤에 바다를 건너다가 선군 18명이 물에 빠져 죽었으니 율로는 오살로 교형에 해당하오나 공무로 인한 죄라 하여 감형하면 속장 80에 해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하흥이 공무로 사냥하러 나간 것이라면 이같이 율에 따라 행하는 것이 가하지만 만일 족친을 위한 일이라면 풍수의 변화도 살피지 않고 밤을 타서 배를 몰아 사냥하기를 감행했다면 가 파선하는 사고를 내고 군인까지 빠져 죽게 했으니 실로 고의범이 되는 것인데 오사라의 율에 해당시키면 불가하지 않겠는가 하니 형조판서 서선이 대답하기를 하흥의 진술은 모두 공무로 인한 사냥으로 말했기에 이렇게 해당시킨 것입니다 하니 찬성권진 이조판서 허조 등이 아뢰기를 공무로 인한 일이면 반드시 감사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요 만일 보고하지 않고 지둔과 함께 밤을 타서 나간 것이라면 공무가 아닙니다 하므로 이에 다시 율에 비추어 보기를 명하니 하흥은 교형에 해당되고 지두는 한등을 감하여 곤장 100에 유 3천리에 해당하므로 명하여 각각이 한등을 감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모신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연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모신 세 번째 기사 대신들이 양녕대군에 공중 출입이 불가하다고 청하였으나 답하지 않다.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성, 찬성권진, 예조판서 허조, 호조판서 안순, 예조판서 신상, 공조판서 성달생, 병조판서 황상, 형조판서 서선, 형조참판 신계, 호조참판 한상 등, 병조참판 성음, 예조참판 유영, 이조참판 심도원 등이 상소하기를 신등은 그에게 생각하건대 양녕대군 이제는 조정과 군부에게 죄를 지었기래 우리 태종께서 아무리 부자간의 지정으로도 사정을 두지 못하시고 위로 천자에게 고하고 아래로 백성들에게 알리고서 세자이던 신분을 폐하여 밖으로 쫓아내시면서 오직 국가에다 맡긴다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나 죽은 뒤에라도 서울에 내항하지 못하게 하라 하시었으니 거룩하신 훈계가 명백함은 온 국민이 다 함께 듣자와 온다 이거늘 이제 전하께서 태종의 교훈을 생각지 않으시고 야외의 행차에 데려다 보신 것도 이미 옳지 못한 일이었는데 또 공중에까지 불러다 보신 것은 나라 사람들이 놀라지 아니한 자 없습니다. 대간들이 상소와 알련으로 충간을 여러 달을 개석하옵고 신등이 계달하기도 두세 번에 이릅니다마는 전하께서는 다만 우회의 지정으로 곧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종사의 대계와 태종의 유훈을 어찌 하시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아무쪼록 대간의 청을 좇으시어 신민들의 희망을 위안시켜 주소서 하니 궁중에 머물러 두고 비답을 내리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모신 네 번째 기사 가뭄 때문에 중해에 술 쓰는 것을 금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모신 다섯 번째 기사 수원부에 관노비 10호를 주라고 명하다. 백은이 수원을 자기의 본향이라 하여 관호를 높여달라고 하였으나 관호가 원래 높음으로 노비로서 청을 막은 것이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1일 무신 여섯 번째 기사 창성과 백은이 금강산을 구경하다. 표훈사에서 유숙하고 산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며 여러 제들을 유람하고 사흘 동안 머물면서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들에게 식사를 대접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2일 기호 첫 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에서 양녕대군 이제의 궁중 출입이 불가하다고 청하였으나 허락하지 않다. 찬성권진, 형조판서, 서선 등이 계하기를 정부와 육조가 의정부에서 모여 다 함께 나오려고 하였으나
다만 번거롭고 모독될까 두려워서 신등만을 보내어 어제 상소에 대한 윤호를 청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니 어찌 내가 듣고 안 들을 것을 모르는가. 경들이 아무리 불가하다고 말하여도 나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하니 진과 선이 이르기를 신등이 매양 조계할 때나 상시로 계달할 때 전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뜻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관계가 지극히 중대하므로 반드시 허락을 받은 뒤에야만 그만둘 것이오니 청컨대 아무쪼록 대간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대신이 청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오마는 태종께서 조말생 이명덕 원숙에게 명하시기를 양령의 광폐함을 끝내 고치지 아니하거든 사사함도 가하다 하셨으나 이것은 태종의 유후님이 분명하지만은 내가 죽은 뒤에도 서울에 오지 못하게 하라 하면 태종의 편거하실 때 우연히 나온 말씀이니 유훈이라 할 수는 없다. 그러기에 그때에도 태종께서는 양령의 광폐함이 전날과 같지 아니함을 보시고는 혹 서울로 불러다 보시기도 하고 혹 데리고 강무에 하시기도 하여 나로 하여금 조석으로 볼 수 있게 하셨던 것이다. 더구나 근래에는 양령이 옳지 못한 행동이 없으니 만일 태종께서 생존해 계시다면 어찌 나로 하여금 서로 보지 못하게 하겠는가. 내가 근자에 오랫동안 서로 보지 못하였으니 형제의 정리에 어찌 서로 생각나지 않겠는가. 그래서 불러다가 본 것인데 나의 당초의 마음으로는 어찌 이것으로 만족하였다 하겠는가. 실상은 언제나 만나보고 싶지만은 어떻든 대신들과 대관들의 말림으로써 해서 뜻대로 하지 못한 것이다. 이제부터는 자주 만나지는 아니할 것이고 비록 내가 불러다 본다 할지라도 반드시 먼저 경들에게 알리겠노라 하니 진과 선이 아뢰기를 전하께서 자주 만나시지 아니하고 불러다 볼 때는 반드시 신들에게 먼저 알리시겠다고 하시니 이는 전날에 들어보지 못하던 부분이십니다. 하면서 마음에 기뻐하여 물러났는데 대관들이 한문에 엎드려 다시 전날의 상소대로 허락하기로 청하며 임금이 정부에 교지한 말로서 대답한즉 좌사간 김섭 등이 대답하기를 이제 주상의 분부를 듣잡고 곧 거룩하신 마음이 조금 불리신 줄을 알게 되오니 신이 실로 기뻐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인구는 한 번 찡그리고 한 번 웃는 것을 아끼는 것이오니 태종의 말씀이 어찌 우연에서 나왔겠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밝으신 유훈을 일체로 따르셔서 영원히 불러다 보지 마옵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다시 더 할 말이 없다 하였다. 섭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뜻이 이미 이와 같이 간절하니 곧 지극하시니 신등도 또한 물러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2일 기요 두번째 기사 대건과 창승이 청한 안장 2벌을 주게 하다. 백은은 2벌을 청하고 창승은 3벌을 청하니 모두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기요 세번째 기사 경상도 채방별감 백환이 녹반 15건을 바치다. 고성에서 생산된 백토를 다리어 녹반 15건을 만들어 바치었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0일 기요 네번째 기사 치사의 원사 장약수를 보내 잡생마 600피를 영술하고 요동에 가게 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3일 경술 첫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3일 경술 두번째 기사 경상도 채방별감 백환의 청대로 6, 7월에는 장인을 쉬게 하고 8월부터 시작해 하다. 백환이 계하기를 2월부터 4월까지 군인 100명을 사역하여 구리 203근을 채취하였는데 5월까지 한정하여 일을 시키고 6, 7월에는 일을 정지시켜서 장인을 쉬게 하고 다시 8월부터 일을 시작하게 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4일 신의 첫번째 기사 북교에서 비를 빌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5일 임자 첫번째 기사 햇무리하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5일 임자 두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가뭄을 근심하여 오고와 인정과 파루의 북을 치지 말게 하다. 임금이 가뭄을 근심하고 하여 수를 끊고 오고와 인정과 파루의 종을 치고 북은 치지 말라고 명하였다. 오고는 임금이 정전에 있을 때 정오를 알리는 북이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고 경년에 나아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알타리에 금희주가 토산물을 바치다. 회답으로 면포를 주고 이어서 의복과 갓과 신을 주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전 지사의 권사 김희복을 보내 말 600匹를 영술하고 요동으로 가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한강의 양진에 범의 머리를 던져 놓고 기우제를 지내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6일 개축 다섯 번째 기사 영산의 강도 오을미를 참형에 처하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창성과 백은이 금강산에서 돌아오며 권진 등을 보내 잔치를 베풀다. 윤봉이 흥인문 밖에서 마중하고 임금도 찬성 권진 병주판서 황상 주하대원 김맹성 등을 보내 잔치를 베풀어 위로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라도 태인의 잠실 감고 박정을 서용케 하다. 전라도 감사가 개하기를 도내 태인의 잠실 감고인 전 부사정 박정은 양점에 부지런하고 성실하여 고치 생산이 120여섬에 달하였으니 벼슬에 채용하여 뒷사람에게 권장해야 하겠습니다. 아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5월 28일 을미호 첫 번째 기사 태백간에 거둥하여 잔치를 베풀다. 신시에 환궁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28일 을미호 두 번째 기사 인사의 개선책을 올린 대사헌 최사강 등의 상소문 우리 성상께서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을 다스리기를 건면히 하시어 나날이 새롭게 하시고 재앙을 없애는 계책도 거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없으니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마는 근래 이래로 수재와 한재가 계속되어 농사가 잘 되지 못해 백성들이 거의 먹고 살기가 곤란합니다. 이제 한여름을 당하여 너무 뼘만 내리쬐고 비는 오지 아니하여 가을거지의 희망이 기대할 수가 없사오니 진시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신등은 모두 재주 없는 사람으로서 당치 않게 임금의 알아주심을 입사와 외람하게도 풍헌의 직책에 있사온데 재앙이 일어나는 이유를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까닭을 알 수가 없어 자나깨나 편하지 못합니다. 신등은 생각하건대 정치를 용이하는 방도는 하늘의 재변을 없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며 재변을 없게 하는 요령은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하는 것보다 귀중한 것이 없으니 인사가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도는 위에서 감흥함이 필연의 이치입니다. 지금의 한재가 일어난 것은 역시 사람의 마음이 화합하지 못한 소치로 그리 된 것인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등은 삼가 사람의 마음을 화합하게 할 한두 가지 조목으로서 아래와 같이 삼가 기록해 올리오니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번수하다 여기지 마시고 채택하여 시행하시면 지도에 매우 다행하겠나이다. 1. 수령의 임기를 육고로 하는 것은 그 직임에 오래 있게 하여 그 업적을 책임있게 하기 위함인데 고우를 맡은 사람들이 과연 다 술량이라면 백성 사랑하기를 도리가 있게 하여 백성들이 복을 받게 되지만은 만일 그렇지 못한 자로서 요 행이 편추를 면하여 세월만 끌어간다면 백성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며 또 인정으로 말할지라도 보낸 부모의 자식 생각과 객지에서의 고향 생각은 사람 마음에 당연한 것으로서 어찌 할 수 없는 일이며 아들, 딸들의 혼인 시기를 놓친다든가 그 밖의 인정에 상출되는 경우가 이루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태조와 태종께서 그런 사유를 밝게 아시어서
삼고의 법을 정하여 오랫동안 시행한 것이니 전하께서 한결같이 조정께서 마련하신 법을 따르시어 사람들의 바라는 마음을 편하게 하소서. 1. 경관을 계울로 하는 것이 좋은 법인 듯 하나 수령들을 교체할 때 가고 오고 하는 번패 수령과는 다르고 또 오랜 임기로 효과를 책임질 일도 없는데 한각 관제에만 빡빡하고 빈자리가 적어서 혹시 수령들의 임기 만료로 정건할 경우를 당하여도 계울로 옮길 경관 자리가 없어서 수령으로서만 자주 교체되어 연해 자꾸 갈려 나가게만 되므로 맡은 바 일이 도리어 간혹 실수되고 허술하게 되오니 이로 보건대 수령들은 비록 책임이 무거우나 경관들은 심히 가벼우니 진실을 옳지 못합니다. 또 이제 교지를 받고 창고 직임을 넘겨받은 지 1년이 못되어 갈리게 된 자는 적임자가 넘겨준 대로 인계하여 주니 비록 전국을 맡은 관청일지라도 곧이어 3년 된 뒤에 갈게 할 것이 아니라 바라건대 태종의 예법에 따라 15개월의 법을 다시 밝혀서 여러 사람의 마음을 맞게 하소서. 1. 매년의 두 번째 녹봉을 주는 것을 7월로 옮기게 된 것은 다만 수령들의 교대가 여름에는 적당하지 못하다는 때문인데 6월 달에 묵은 곡식은 이미 떨어지고 햇곡식은 아직 나오지 못하여 정말 실량이 극귀할 때입니다. 조관들도 오히려 곤란이 막심한데 그 밖에 시위군사들과 각 부대의 병졸들에 이르러는 생계가 본래 비난하기 짝이 없어 오로지 녹봉만을 바랄 뿐이로 집안에는 한 마리나 한 대의 저장도 없고 빚만 어이없이 지고 있어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오니 바라옵건대 예법에 따라 6월에 녹을 주어서 인내하신 언덕을 내리소서. 1. 백성의 노고를 들고 흉년살이를 구제하는 것은 주례에 실려 있사오니 바라옵건대 예법에 따라 이 같은 한제 때에 공사간에 긴급하지 아니한 건축이나 수리하는 노역은 일제로 정지하소서. 1. 정사에는 고쳐야 할 것이 있고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으니 고쳐야 할 것은 한때 패롭게 된 법이요 고치지 말아야 할 것은 조정이 이뤄놓은 헌장이온데 근래에 조정에서 반론하는 사람이 흔히 자기의 편견으로 아침에 법을 내다가 저녁에 변경하여 아직 이익도 보기도 전에 먼저 폐해만 받게 되며 이익은 한두 가지도 못 되면서 폐해는 10가지 100가지가 되니 이러함으로 받들어 집행하는 자들이 실무 처리에 갈팡질팡하여 지켜 나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되니 이것이 지금에 있어서의 큰 폐단이옵니다. 대개 법이 비록 지극히 귀중한 것이나 반드시 조그만 험은 있는 것입니다. 그 조그만 험으로 인하여 그 좋은 법을 뜯어 고친다는 것은 신등으로서는 알 수가 없는 바입니다. 사품직으로 목사, 부사에 임관시키는 법 같은 것은 벼슬길 막힌 것을 열어주고 배단되는 점을 기워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니 이것도 또한 그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나이다. 우리 태종께서 예적을 참고하고 이제를 헤아려서 법을 세우고 제도로 마련하심이 육전에 나타나 있어 밝기가 1월과 같사오니 이제 받들어 지킬 때가 이르렀으니 그대로 지켜 나갈 일이요 변경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나라와 백성에게 큰 해가 되는 일이 아니거든 고치지 말고 지키어 백성들의 뜻을 따르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말한 것이 모두 저실하지 못하였다. 하늘이 비를 내려주지 아니하며 어찌 이 때문이겠는가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9일 병진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고 윤대를 행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9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사직의 비를 빌다. 동자는 광년루, 중은 흥천사, 무녀는 흥인문 밖에 모아 비를 빌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29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정군 봉족을 동일하게 등록해 쓰게 하다. 병조에서 여러 관원들이 진술한 말 가운데서 이를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어 섞게 하기를 성군을 등록해 쓰는 법에 경기 황해 전라 평안 경상좌도에는 정군과 봉족을 각기 계우를 상고하여 관직을 주고 충청 경상 우도에는 오직 정군만 계우를 계산하고 봉족은 이에 들지 아니하고
강원 함길도에는 정군의 봉족을 같이 사용하는데 게을러 관직을 주니 동일한 선군으로서 등록해 쓰는 것이 같이 아니하여 편의하지 못하며 또 정군이나 봉족은 균등한 평민으로서 교대하여 번에 나오는 것이므로 그 노고도 또한 균등하오니 경기, 황해, 전라, 평안도 등의 예에 따라서 정군이나 봉족을 동일하게 등록해 쓰기를 청합니다 하며 정부와 육조에 내려 의논하기를 명하니 모두 말하기를 그대로 함이 가하오니 계한 바에 의하여 부자가 함께 정군과 봉족이 되었으면 계호를 통산하여 등록 사용함이 편의하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5월 30일 정사 첫번째 기사 사음부 지평 백원의 대언사에서의 전례를 무시한 행동을 임금이 정교하여 나무라다. 백원이 계본을 위에 올리려고 대언사에 나아가 문 밖에 서서 수행하였던 아전을 시켜 들어가라고 하였는데 오래된 뒤에야 대언사의 아전 원덕생이 나와 들어오라는 전가를 알리니 백원이 성을 내어 덕생을 꾸짖으면서 말하기를 너가 어찌 이다지도 더디게 오는가 하였고 날이 저물녘에 부름을 받아 또 대언사 문 밖에 나아갔는데 대언사 사령이 나와서 들어오라는 전가를 알렸더니 곤이 들어가지 아니하므로 아전이 다시 나오는지라 곤이 성을 내어 전번과 같이 꾸짖었다. 지신사 정흠지 등이 계하기를 전례에 대관원이 만일 봉장을 올리거나 혹은 관하 전원이 대궐에 나와 이를 개품할 때는 대언이 문 밖에 나와 접대하지만은 그 밖의 여느 계본이나 단신으로 와서 이를 개하여 전지를 받는 경우에는 대언이 자기 앉은 자리에서 접대하는 것인데 오늘 지평 백원이 아침에는 계본을 바치러 왔었고 저녁에는 부르심을 받고서 온 것인데 전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 도리어 아전을 꾸짖은 뒤에 들어갔으니 대언사는 직분이 출입을 맡은지라 관계되는 일이 가볍지 아니하거늘 그가 멸시하기를 이같이 하니 아뢰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니 임금이 곤을 불러 정교해 말하기를 전례에 없는 일을 어찌 너가 이렇게 괴상스럽게 구느냐 다시는 그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5월 30일 정사 두번째 기사 첨지사 여권사 허원상을 시켜 말 600비를 영솔하고 요동에 가게 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6월 1일 무호 첫번째 기사 비가 오지 아니하다. 세종시록 36권 세종 9년 6월 1일 무호 두번째 기사 장령 양활과 대언사 우대원 김자와의 시비를 듣고 전례대로 하게 하다. 장령 양활이 대언사 문밖들에 나아가 아전을 시켜 들어가 고하라 하니 우대원 김자가 일어서서 말하기를 내가 장령에게 들어오시라고 사려라 하였는데 활이 말하기를 내가 위에 개품할 일이 있으니 구태에 청내에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니 자가 말하기를 예로부터 대간의 상서와 전원이 예고할 경우 이 외에 단신으로 와서 계달하는 일은 대언사의 청내에 들어와서 개하는 것이 관례인 것이다 하여 이것을 가지고 서로 말이 왔다 갔다 하기를 3, 4채 하였으나 활이 기어이 들어가지 않은지라 이에 지신사 정흠지가 위에 아래니 임금이 내관 최습을 시켜 활에게 가서 정교로 말하기를 너희들이 어찌하여 대사원과 다투는가 아마도 상스럽지 못한 일이 아니냐 일체로 옛 줄례에 이하여 할 것이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 하니 활이 명을 받고는 물러갔다. 헌사에서 좌부대원 허성이 지평백원과 정갈하던 아전의 성명이며 내왕하던 절차 및 계달을 맡은 대언의 직명들을 가지고 행문하였더니 성이 헌사의 행문 문서를 가지고 계하기를 신은 혐의를 피하여 집으로 돌아가겠나이다 한즉 임금이 말하기를 비염하지 말고 답변을 하라 하였더니 정엄지 등이 계하기를 비록 보통 관원이라도 만일 헌사의 행문을 받게 되면 출사하여 답변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대언은 출납을 맡아 임무가 가볍지 아니하거든 어찌 출사의 답변을 할 것이며 또 이 사실은 완전하게 의논하여 할 것이오니
신등은 또한 비염하여 물으심을 기다리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비염할 것이 없느니라 답변하지도 말고 그대로 출사하라 하고 백원을 불러 말하기를 이 일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며 또 내가 이미 그대들에게 일렀는데 어찌하여 다시 개하지 아니하고 벼랑간 대언을 행문하였는가 다시는 이러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원미생으로 하여금 사신과 함께 온 의원 왕현에게 약을 물어보게 하다. 임금이 몸이 조금 불편하여 원민생으로 하여금 명나라 사신이 데리고 온 우두머리 의원 왕현에게 약을 물어보고 이내 저포와 마포 각 세필을 내리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두 번째 기사 대사은 최사강이 대은사의 허물을 바로잡자고 청하니 의건부에 내리다. 상소하기를 지난달 검은날 지평 100원이 대궐에 나아갈 때 대은사 문 밖에 서서 오래 기다린 뒤에 아전이 전하는 말을 들어오라 함으로 오거니 그의 완만함을 미워하여 아전의 성명을 물었고 또 부르심을 받고 대궐에 들어갈 때 아전이 친히 나오지 아니하고 사령을 시켜 들어오라 전갈함으로 권이 심히 그 무리함을 미워하여 또한 아전의 성명을 물은 것으로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거늘 좌부대원 허성이 명을 받아 권에게 이르기를 전례에 없는 일을 어찌 너가 이렇듯이 괴이한 짓을 하느냐 이대로는 이러지 말라 하였는데 이는 대원들이 공교한 말로 꾸며서 허물을 은폐하고 실지대로 개하지 아니한 것이오며 장령신 양활이 그러고 옳음을 구체적으로 알리려고 대궐에 나아가면서 대언사 뜰에 섰었으나 대언이 나와보지 아니하고 청내에 있으면서 아전을 시켜 활을 불러 들어오라 하므로 활이 불가하다 하여 말이 갔다 왔다 하기를 여러 차례 하다가 개하여 아뢰지 못한 채 돌아왔습니다. 이제 대언사의 아랫말을 자세히 알아본즉 권의 한 것과 같지 아니하오니 이것은 대언이 출납의 직분으로서 임금의 총명을 속인 것이오니 그 죄가 가볍지 아니하며 감히 바로잡지 아니할 수 없사오며 또 양활이 뜰에 서서 개하기를 청하였는데 대원들이 미리 전날 일인 줄을 짐작하고 망령되게 전례라고 핑계하여 끝내 접견하여 개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이목의 관직으로서 말하고 싶은 일도 오히려 상달되지 못한다면 아랫사람의 사정은 어떻게 통할 수 있겠나이까. 안으로 막히고 겉으로 가리워지는 우한이 실로 염려되나이다. 원컨대 사직당국에 내려 사실을 조사하여 밝히시고 바로잡아서 그러한 폐단을 막으소서 하니 의건부에 내리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첫 번째 기사 원미생으로 하여금 사신과 함께 온 의원 왕현에게 약을 물어보게 하다. 임금이 몸이 조금 불편하여 원미생으로 하여금 명나라 사신이 데리고 온 우두머리 의원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세 번째 기사 윤봉과 백은이 청한 대로 공건을 부사정 백인으로 사정을 삼다. 공건으로 부사정을 삼았으니 윤봉이 청한 것이요 백인으로 사정을 삼았으니 백춘, 박진, 긴말로 부사정을 삼았으니 백은이 청한 것이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네 번째 기사 저자를 옮기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다섯 번째 기사 창승이 요구한 목면 등을 주게 하다. 창승이 아청 목면 6필 자주 2필 백주 2필 홍조포 1필 흑마포 6필 및 백록비와 수달필을 요구하니 모두 주라고 명하였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2일 기미 여섯 번째 기사 광화부의 진강 식길상 두 목장을 합쳐 담을 쌓고 말을 놓아 먹이게 하다. 판서성달생 상옥은 고득종 소윤조회를 명하여 광화부에 가서 진강 길상 두 목장을 합쳐서 담을 쌓는 것이 말을 기르기에 편리할는지 아닐는지를 살펴보게 하였더니 도로와 개하기를
건변에 두 목장을 합쳐 담을 쌓을 곳을 살펴보니 둘레가 15,600자인데 근처에 있는 성군을 적당히 역사시켜 담을 쌓고 놓아 먹이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6월 3일 경신 첫번째 기사. 윤봉이 성에 있는 본집으로 말을 달려 지나가며 전송을 받지 않다. 임금이 찬성권지인 병조판서 황성, 좌대원 김맹성을 모하루에 보내 전송하게 하였더니 봉이 말을 달려 지나가면서 전송을 받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로 36군 세종 9년 6월 3일 경신 두번째 기사. 종묘에서 비를 빌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4일 신유 첫번째 기사. 가을과 같이 바람기가 서늘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4일 신유 두번째 기사. 창승 백은이 통사 최운과 배온을 보내 문안들이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4일 신유 세번째 기사. 사원부와 대은사와의 일로 마침내 양활 백원을 파직하고 나머지를 좌천하다. 일금부에서 최사관 건맹손 안숙선 양활, 백원 및 여러 대원과 서로 hir난한 일을 국문하여 장계하기를. 태종께서 일찍이 교지를 내리시어 대간호는 임금의 가실에 마땅히 비밀리 해야 할 일과 대소 인원에게 종묘사직에 관계될 일이나 불충불효로서 풍속을 더럽힌 일들은 사실을 봉하여 계달하고 그 나머지 크고 작은 고간에 가히 말할 만한 일은 모두 승정원에 나아가 직접 아뢰게 하시어서 말하는 길을 넓히게 하셨는데 이제 최사강 등이 기성의 법을 살피지 아니하고 도리어 망령되게 대해 은사를 논평하여 상소한 것은 부당한 일이니 법에 의하여 죄를 주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가는 말 하나와 행동 하나를 경솔 하게 하여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원부가 이제 일개 지평의 말을 가지고 문득 6대원을 몰아서 임금의 총명을 속이었다고 하여 갑작스럽게 상소하니 그 경솔함이 너무나 심하지 아니한가 하고 대원들은 다 직장에 나갈 것과 대원은 모두 보석으로 할 것을 명하였는데 마침내 군과 활은 파직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좌천이 되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4일 신유 네번째 기사. 첨지사 예원사 구경부에게 말 600匹를 영술하고 요동으로 가게 하다. 중국 사람 양아적을 영술하고 요동으로 가게 하였다. 양아적에게는 의복과 신, 점화, 포를 주었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5일 임술 첫번째 기사. 풍운래우의 신과 삼가산, 목명산, 한강의 비를 빌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5일 임술 두번째 기사. 의정부와 육조가 문안들이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5일 임술 세번째 기사. 영추문을 수리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6일 개해 첫번째 기사. 화룡기우제를 거행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6일 개해 두번째 기사. 최사관, 조계생, 이숙당, 양질, 장수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6일 개해 세번째 기사. 창승과 백은이 장의사에 유람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8일 을축 첫번째 기사. 가을처럼 바람기가 서늘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8일 을축 두번째 기사. 한제를 걱정하여 각도에서 올리는 보름 전후에 찬수를 없애라고 명하다. 세종시로 36권 세종 9년 6월 8일 을축 세번째 기사. 별패를 시위패와 합속시켜 한 해에 한 번씩 번들게 하다. 병조에서 여러 관원이 진술한 말 가운데 가히 시행할 만한 조목을 들게 하기를. 별패나 시위패가 다 같은 시위군사인데 호별로 부과하는 부역이 별패는 감하여 나오고 시위패는 감하지 아니하니 어찌 고르지 아니하다는 불평이 없겠습니까? 청컨대 별패를 시위패에 합속시키어 한 해에 한 번씩 번을 들도록 하고 번들 때에는 그들의 자벽을 감할 것이며 또 영진에 지키는 군사 역시 시위와 다름이 없는데 그들의 노역은 더 무거우니 또한 번을 들 때에는 그 호역을 완전히 면제케 해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36건 세종 9년 6월 8일 을축 네 번째 기사. 사역원 판관 하도를 시켜 말 600피를 영설하고 요동에 가게 하다. 세종시로 36건 세종 9년 6월 9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우사단 및 동방토령에게 비를 빌다. 세종시로 36건 세종 9년 6월 9일 병인 두 번째 기사. 가뭄 대책으로 이제 위하 제수를 석방, 충군, 정력 부처 등의 죄인들을 방환시키다. 예조판서 신상, 참판 유영, 참의, 김효손 등이 개하기를 이제 한여름을 당하와 비가 내리지 아니하니 신등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예로부터 가뭄을 만나 재화를 맞는 방법을 역사적으로 상가해 보건대 문헌 통고에는 사울 이후에 한제가 있거든. 비를 비는데 7가지 일을 행하나니 첫째로는 원통한 재수와 실직한 자를 구제해 주는 일이요, 둘째로는 환과 고독을 구제하는 일이요, 셋째는 부역을 들어주고 세금을 감해주는 일이요, 넷째로는 어질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쓰는 일이요, 다섯째는 탐양질하고 간사한 무리를 내쫓는 일이요, 여섯째로는 남혼 여가를 때맞게 하여 시집장가 못 가는 일을 구제하는 일이요, 일곱째로는 성찬을 없애고 풍악을 베풀되 연주하지 않는 일이라 하였사온데 이것은 모두 전하께서 이미 행하신 일이옵니다마는 7가지 조목 가운데 원통한 제수를 구제하는 일이 첫째가 일사오니 다시 더 밝히시기를 청하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사하기에는 불구하고 옥에 갇혀 있는 사람만 놓아 보내기는 것이 어떠할까 하며 상이 아뢰기를 좋습니다 하니 이에 임금이 형조에 명하여 중앙이나 지방을 막론하고 이제 이와는 모두 석방에 내보내고 또 충군이나 정력이나 부처 등의 죄인을 방환하게 하였다.